한국이라는 이유로 세계군용 항공산업에서 얼마나 황당한 이유로 많은 무시를 받았는지 우리 국민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KF-21 보라매를 개발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항공산업의 기술 역량을 총동원했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협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기술 이전을 해줄 것처럼 약속했다가 나중에는 레이더 스텔스 코팅 전자전 같은 핵심 기술은 하나도 넘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외교 루트를 통해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른바 기술 갑질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와 군, 연구진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직접 만들자는 벼랑 끝 결심을 하게 됐고, 국산화에 열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는 그때 그 나라들이 그리 쉽게 도와줬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술 국산화를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전화위복이 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기술들을 간절히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 지역,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KF-21 보라매 100대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산 5세대 전투기인 F-35를 구매하고 싶다고 공식 표명을 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사우디의 요구에 선뜻 응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스라엘과의 미묘한 균형 관계로 인해 중동 정세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동 지역의 복합적 이슈가 어우러지면서 승인 절차가 지지부진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우디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에 TF-칸을 100대 도입하겠다며 세간의 화제를 튀르키예로 돌린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랍권 이슬람권의 연대 같은 스토리가 먹혀들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우디와 튀르키예가 방산 분야에서 밀착 협력 중인 건 사실이니 말입니다. 이미 사우디는 튀르키예제 무인 드론 바이락타르의 계약을 체결해 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TF-칸 100대 구매설까지 실제로 이어진다면 튀르키예 입장에선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끌어올 기회입니다. 시제기 개발비를 충당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확보하면 그 가격이 내려가 해외 시장에도 어필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TF-칸이 2024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는 해도 추가 시제기 제작 소식이 뜸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대로 된 스텔스 성능과 미사일 운영 능력을 어느 정도 시점에 달성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개발된 한국의 KF-21 보라매는 이미 성능을 꽤나 신뢰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여기서 사우디가 굳이 튀르키예 쪽만을 선택할까라는 회의론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칸은 4.75세대, 또 KF-21도 4.75세대라는 말은 그냥 분류상의 편의일 뿐입니다.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스텔스인데요. 여기에는 탐지 은닉 능력과 항전 능력, 그리고 레이더 데이터 링크라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실무를 입증한 상태입니다. 특히 KF-21은 지상 해상 공중 표적을 멀티 트래킹하는 레이더 시연을 어느 정도 끝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칸 쪽 정보는 대부분 튀르키예 정부가 언론에 흘리는 제한된 자료 정도입니다. 시제기한 대로 모든 걸 검증하긴 어렵고 KF-21에 들어가는 엔진보다 구식 버전인 F110을 쓰면서 진정한 의미의 5세대라고 부르긴 애매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사우디가 정말 100대를 사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이전에 최소한 시제기 여러 대를 투입해 중장기 시험평가를 진행해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은 없다는 게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최소 수십조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벌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앞세워 다른 숨겨둔 꼼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사우디가 미국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와 사우디가 실제로 어떤 기체가 유리할지 계산하는 실리 사이의 줄타기일 것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F-35를 구매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겠지만 만약 미국이 계속 눈치를 주고 승인을 안 해준다면 그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택지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의 TF-칸도 있고 한국의 KF-21도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랍에미리트 역시 F-35 구매 계약을 중단한 후 KF-21 개발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깊은 군사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중동 패권 구도에서 서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사이입니다. 이 때문에 UAE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면 사우디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추측이 당연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더구나 한국과의 방산협력은 이미 자주포, 전차, 훈련기 등 다양한 품목에서 꽤 괜찮다는 호평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F-21이 선택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우디가 중요시하는 건 기술 이전입니다. 우리가 100대를 사줄 테니 첨단 기술을 넘겨달라. 그리고 국내 생산 라인을 어느 정도 열어달라. 이런 구도를 만들면 사우디 자국 방위 산업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이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사우디가 정말 TF-칸 100대를 덜컥 계약할까? 라는 의문일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하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그 성능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개발 일정부터 무장 호환성,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튀르키예 TF-칸은 아직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기엔 이른 단계입니다. 즉 사우디가 실제 구매 단계까지 진행되면 앞서 이야기한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 카드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TF-칸의 매력을 느낀 것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사우디의 뻥카가 어느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KF-21 보람에는 이미 수많은 시험 비행으로 성능 검증을 착실히 진행 중이고 블록원 양산 체계를 곧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립 라인도 상당 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런 장점들로 사우디로서는 한국이 자신들에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챙겨두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레버리지가 미국을 향한 무언의 신호가 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사우디는 TF-칸 100대 모든 걸 걸었다라고 받아들이긴 아직 이르다는 뜻입니다. 사실 방산시장에서 시그널을 흘리는 건 흔한 일이며 뒷단에선 상상도 못할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복잡한 지형 속에서도 KF-21의 잠재력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군사 전문지에서도 KF-21이 라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라팔은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된 베테랑 전투기지만 KF-21은 아직 신예이면서도 고성능을 지향한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진이나 스텔스 성능, 완벽한 무장 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TF-칸과는 달리 개발이 진짜 진행 중이라며 자신들의 항공산업이 수년 이내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이번 포브스 기사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인 기사입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사우디 왕실의 정치적 판단이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사우디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무기를 도입할 때 전투기 도입뿐만 아니라 파트너국에 대한 투자 무역, 외교적 우호 관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결정되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안 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듯이 중동권 큰손들은 우리가 예상 못하는 돌발 변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뿌린 TF-칸 100대 이야기는 분명 세계 전투기 시장의 주변 판도를 흔드는 카드라는 것입니다. F-35 카드를 쥐고 있는 미국을 흔들고 나아가 유럽 혹은 한국까지 동시에 염두에 두는 중동식 실리 추구가 돋보이는 흔들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계 방산 분야에서는 종종 헛소문 같은 얘기가 알고 보니 몇 달 뒤 현실이 된 이야기도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브스의 기사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도전만으로도 큰 성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KF-21 보람의 입장에선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사우디가 튀르키예나 미국으로만 가면 어떡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쪽으로 오면 막대한 물량 확보와 함께
기술 협력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주변국 갑질에 시달렸지만 이제 우리는 국산 무기 체계로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나 K2 전차 등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정도로 대한민국 무기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만약 진짜로 4.7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고 향후 6세대로 갈 때까지 임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TF-칸보다는 KF-21 쪽이 훨씬 안정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노리는 건 2030년대 중반까지의 안보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고 2040년대쯤 6세대 전투기로 갈아탈 브리지 전투기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튀르키예의 TF-칸이 될지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될지 혹은 미국산 F-35를 끝내 얻어낼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뻔한 협박용 카드로만 치부하기에는 주변 국가들이 워낙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진짜 계약서가 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국가가 되든 KF-21을 달라 할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산 일정을 재정비하고 블록 업그레이드 로드맵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이 우리를 교란하려 해도 흔들리지 않을 국산 기술 역량을 확고히 다져놓는다면 KF-21 보라매는 세계에서 절대 가성비로 취급받지 않는 첨단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